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사실 주제만 들어도 좀 속상한데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이가 시험을 못 보고 와서 속상해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진짜 속상하죠. 그쵸, 속상하죠. 네. 아이가 속상하기 전에 내가 속상하죠. 아이가 지금 그럼요. 네. 네. 자, 엄마도 속상하긴 한데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저는 혼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저한테 그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나 시험 못 보고 왔는데 왜 안 혼내? 아, 당연히 혼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하고 왔는데 왜 안 혼내?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감동적인 멘트를 날렸죠. 어떤 멘트를 날리셨나요? 네가 얼마나 더 속상하겠니? 아, 네. 좀 울지 않았나요? 그 말을 들으면?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근데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동안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아이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네, 아이들을 많이 봤죠. 근데 네. 그 아이들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찾은 게 뭐냐면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까부는 아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잘하고 싶죠. 네.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그 아이는 스스로에게 이미 벌을 줬어요. 네. 그래서 혼내기보다는 왜 시험을 못 봤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속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또 건강한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속상해도 이렇게 말 못하고 꿍꿍하는 아이들이 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엄마한테 속상하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더 건강한 아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잘하고 왔을 때 또 못하고 왔을 때 우리가 부모님들은 되게 과잉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잉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아이가 너무 결과에 의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보고 왔을 때 야 너 왜 이거밖에 못했어라던가 잘하고 왔을 때 너 너무 잘했다라던가 자꾸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학교에서 만나보면 이런 칭찬 혹은 이런 혼남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아이들이 특히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런 아이들은 공부의 동기가 좀 외적 동기가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왜 우리 어머님들도 이러신 적 있으시잖아요. 아, 나 그 영어 선생님 싫어서 영어 공부 안 할 거야. 왜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저는 그 결과를 가지고 혼내는 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께서 대부분 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학원을 좀 덜 보내고 엄마표로 할까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엄마표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아주 노하우가 있습니다. 엄마표 공부를 하시려면 아이가 엄마의 눈치를 보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자꾸 하다 보면 눈치를 그래서 이거를 참아야 돼요. 의식적으로 엄마도 내가 아이가 공부를 시험을 잘 보고 왔을 때 과도하게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못 보고 왔을 때 막 혼내거나 그러면 아이는 자기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엄마의 눈치를 보는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래서 아이한테 너무 과하게 혼내거나 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또 그냥 아무런 뭐 없이 지나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뭔가 점수를 잘 못 받아왔을 때 뭐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주면 좋을까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못했는지 어느 부분을 틀렸는지 정답, 몇 점 맞았다가 아니라 무엇을 틀렸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 우리 아이 90점이에요 100점이 이거를 보시잖아요. 문제는 안 보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절대 아이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반복적으로 틀리는가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려워하는가 이걸 꼭 보셔야 되고 전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좀 아이 입장에서는 어려운 엄마였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너무 잘 아니까. 그쵸. 이렇게 물어보죠. 요 문제를 너가 틀렸는데 요거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냐. 하고
것 같은데, 저 같은. 네, 그러면 네. 아이는 저한테 혼나는 것보다 더 긴장을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죠. 네. 그래서 그냥 뭐 혼내고 이게 아니라 정말 정확한 솔루션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는 게 앞으로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왜 시험을 못 봤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오늘 실수 많이 했어요.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실수라는 말을 퉁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실수고 시험이 어려운 것도 실수고 밀려 쓴 것도 실수고 네. 다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말을 들을 때 너 실수했구나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했니? 라는 거 물어봐 주시면 사실 실수가 아닌 때가 되게 많거든요. 많죠.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아이가 그 얘기를 할 때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자꾸 우리가 뭐 영어 선생님이 싫어서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외부의 어떤 자꾸 귀인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거보다는 분명히 실수도 어떻게 보면 내 탓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 놓쳤는지, 만약에 다음에 한다면 무엇을 좀 보완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좀 결과가 아닌 그런 과정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실제로 엄마들이 계속 한 번 예를 들어서 시험을 못 봤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오케이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도 못 봤는데 다음에도 못 보고 또 그 다음에 왔더니 또 못 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좀 가슴이 덜컥 그렇죠. 해지기 시작하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너 왜 계속 못 보니? 라고 혼내기는 싫고 네. 근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르고 사실 엄마들 입장에서 좀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계속 성적이 뭔가 떨어지는 패턴이 보이면 뭘 봐야 할까요? 공부를 못하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데는 너무나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안 해서일 수도 있지만 네.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 없이 너 이게 시험이 왜 성적이 자꾸 떨어지니? 학원 보내줄게, 과외할게 이러면 아이에게 정말 좋은 솔루션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적이 떨어졌을 때는 성적이 떨어진 분명한 이유가 있다. 네. 근데 그게 단순히 학업적인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이와 네. 대화도 더 많이 나눠주시고 네. 학교 생활에 대해서, 교우 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생각해 주셔야 네. 되고요.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정말 잘하는 이유는 뭐 열심히 하니까 딱 한 가지일 수 있지만 못하는 이유는 정말 수백 가지나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네. 많다라는 말이 공감이 되는데 이제 엄마들이 그 이유를 다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많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를 좀 다각적으로 보려면 여러 명한테 의견을 물어봐라. 네. 그래서 그냥 단정하지 말고 얘가 지금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한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또 친한 친구가 있다면 혹시 친한 친구가 또 뭐 아는 또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물어보시고 아이와도 대화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좀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못하는 아이들 학교에서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선생님 저 이번에 시험 못 봤어요 하고 울고 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주세요 보통은 학교에서는? 저는 그 시험을 못 보고 오는 아이들이 저한테 첫 마디가 선생님 죄송해요. 근데 아니 괜찮다고 그래요. 일단 그 아이들이 되게 미안한가 봐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열심히 내셨는데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반대로 물어봐요. 물리는 못 봤지만 다른 거 잘 본 과목은 어떤 게 있니? 네, 그러면 아이가 이제 빵긋 웃으면서 정말 뭐 8과목을 다 못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근데 저 이번에 국어 올랐어요. 그럼 일단 그 부분을 좀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물리, 제가 맡은 과목이 물리였으니까 물리가 너에게 얼만큼의 가중치가 있는지 또 그런 대화도 나눠보시고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얘가 칭찬할 부분들 북돋아주고 또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 꼭 필요한 과목이다 네. 라고 하면 피드백도 주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좀 현실적인 도움들을 줬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이 아이가 만약에 지금 조금 자존감이 낮은 상태고 효능감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푹 돋아주는 메시지들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 아이가 지금 무언가 좀 뭔가 막혀있고 이거를 솔루션을 줘서 피드백을 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또 거기서 무언가 그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과업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려면 평소에 아이들을 잘 관찰하시는 그쵸. 그 눈이 있으시면 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는 것을 좀 잘 찾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아이가 시험을 잘 못 보고 와서 엄마에게 너무 속상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을 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